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첫 촬영인 것 같아요. 그쵸. 한 2주 지금 촬영을 못했죠. 지난주에 3전에 잠정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6월달이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6월달에 힘드셨죠? 뭐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빠지는 거. 네. 시장을 보면서 대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오늘 뭐 뉴스 보니까 그 거래 회전이 뭐 6년 만에 최저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좋았던 애들이 2분기까지 랠리가 그냥 쭉 이어지다 보니까 돈이 안 돈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가는 애들만 가니까 나머지 애들은 빠지기만 하고, 이게 좀 순환이 돼야 거래대금이 올라오고 할 텐데, 맨날 이제 가는 거 가고 하면 사실 그런 거 중간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실적 이슈 달고 가는 애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니까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뭐 6월까지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장이죠. 맨날 하락 종목 뭐 1700개, 1800개 나왔으니까 제가 그거를 매번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하락 종목, 상승 종목 비율을. 7월 넘어와서는 이제 거의 점점 1대1 정도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코스피 2800을 결국에는 3전이 뚫어줬습니다. 1분기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맨 처음에 코스피 랠리를 만들었던 현대기아, 그 다음에 저PBR 애들, 걔네 2분기까지 랠리 계속 나왔잖아요. 이번에 3분기 넘어오면서 어쨌든 그 2800을 계속 못 넘었던 걸 하이닉스 혼자서는 못 넘었어요. 어쨌든 간에. 3전이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2800을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전은 당분간 그래도 주도주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을 좀 보면은 그냥 뭔가 그 먹거리가 거의 없어요 사실. 네, 거의 없고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막 열심히 올라가면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막 따라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수급 찍히는 거 보면 외국인들 매수, 근데 코스피 기관들은 뭐 지들 맘대로인 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먹거리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래 회전도 많이 안 되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들고 있는 사람만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회전 자체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냥 갖고 있으니까 네.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재미가 없는 그런 또 6월이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시장이 금융주 계속 지금 7월 들어가지고 강세거든요.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거를 해준다. 그러니까 채찍을 한 대 때리고 당근 하나 주는 거죠. 금투세는 시행을 하지만 대신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 과세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뭐 증권, 뭐 은행, 그 다음에 보험 랠리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거 거의 사람들이 안 보니까. 네,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안 좋아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더 잘 갑니다. 이번에 또 금융위원장 한번 교체되시는 분이 네, 안 좋다. 그게 좀 입김이 좀 작용이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저는 그 금투세 이슈가 뭔가 좀 유예나 아니면 뭐 해소되는 측면 나올 때 그때는 진짜 탄력이 좀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이제 탄력이 붙는다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5월, 6월 해외 증시 못 따라가는 건 금투세 영향이 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큰 펀드 자금들 나가는 거. 네. 숫자로 이제 찍혔죠. 6월, 7월 넘어오면서는 그 숫자들이 뉴스 같은데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 뭐 펀드런이나 그다음에 투신 쪽에 지금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투신 쪽에 매도세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금투세. 그 다음에 뭐 소득공제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시장도 좀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돈이 없진 않아요 지금 증시에.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자금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와서 뭔가 SK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또 핫한 게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면은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또 잘 반응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2차전 종목들도 그래도 그 반응을 좀 하긴 합니다. 이전에는 테슬라 움직일 때 거의 반응 안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반응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좀 올라와 주고 있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3전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가 8조 나오면은 무난하다, 9조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했는데 영업이익 10조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보다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장 전에 이제 한번 찌라시가 나왔잖아요. 이제 엔비디아 뚫었다. 뚫었다. 예. 근데 잠깐 출렁이고
찌라시가 이제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시장은 삼성전자가 해낼 거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니야, 삼성은 할 거야, 해줄 거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번에 뭐 리포트를 좀 보니까 HBM의 SK하이닉스랑 격차가 한 11개월 정도 난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삼성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어쨌든 간 엔비디아를 뚫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 목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엔비디아 인증을 일단 한번 넘긴대요, 그냥. 넘기고 다른 인증을 받겠다 하면 이게 5개월로 줄어든대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뭐 승부를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빵꾸 계속 나오면 이제 똥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삼성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할 거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은 어차피 24년 동안 삼전을 계속 샀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올리는 게 그냥 기정수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긴 했거든요. 이게 저는 사실 실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진 않아요. 저도. 실적만으로 코스피 2800을 뚫을 만한 그 추진력을 삼전이 보여줬다, 그렇게 보진 않고, 확실히 이 HBM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에 조금 더 커진 게 아닌가. 이제 언팩을 합니다, 삼전이. 이것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파리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갤럭시 링을 뭐 첫선 보인다라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혹시 이 언팩에서 뭔가 또 얘기해주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기대감 또 있어서 돌아오는 주에는, 물론 영상이 아마 주 후반쯤에 올라가긴 할 텐데, 삼전한테는 그래도 좀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모멘텀, 방어가 될 수 있는 요 언팩. 그래서 요 일정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뭐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이벤트 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전이 목요일날 그 찌라시 나왔을 때, 그때 강하게 반응했던 종목들이 이 밑에 제가 표기해놨거든요. 대부분 이제 10%,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거의 한 20%까지 올랐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율, 삼전의 그 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뭐 원익 IPS, 두산테스나도 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고, PSK 나머지 3개는 대표적으로 이제 삼전 매출 영향이 높은 종목들 3개, 이렇게는 좀 꾸준하게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삼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얘네 실적도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올 수 있는 종목들. 아무래도 삼전보다는 등락률적인 측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으니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그래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LG엔솔 월요일날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2차 전지가 이제 반응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시점이 됐죠. 작년 초에 반도체 종목들이 막 적자 빡 찍었을 때 주가 팍 오르는 2차 전지 실적이 대체적으로 하반기가 저점이 확인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작년 말부터 있었거든요. 그 시점이 어쨌든 간에 오긴 왔습니다. 과연 이번에 그 데이터가 나올지, 만약에 그 데이터가 나와주면 혹시나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저는 반응을 세게 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1분기 실적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냥 버티는 정도.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슈죠, 미 대선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테슬라. 탄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보다 훨씬 좋다, 그죠? 투심이. 2차 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봐요.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과 접목시켜 보면 지금 코스닥이 못 가잖아요, 지금. 거의 뭐 안 봤지만 전 세계 꼴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 바이오가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또 천년만년 계속 안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또 코스닥 방어해줄 게 2차 전지밖에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많이 좀 내려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트럼프가 이제 뭐 2차 전지 뭐 폐지한다, 뭐 안 좋다, 뭐 해도 시대의 흐름이지 않을까.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음 장 보시면은 그 머스크. 사실 이게 4월, 5월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뭐 트럼프의 뭐 고문 역할을 머스크가 할 거다. 뭐 그때는 약간 좀 부인하는 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이제 공화당의 지지. 머스크는 작년에 이미 한 차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년 대선 때 바이든 절대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정치 자금, 미대선은 또 워낙에 큰 그렇죠. 이벤트니까. 그거 보셨죠? 그 송중기에 나왔던 그 드라마 뭐죠? 거기서도 그 꼬맹이가 뭐 나는 뭐 노태우에 걸겠다, 뭐 그 로비를 엄청 하잖아요. 지금 뭐 미 대선이면은 사실 자금들이 움직이는 규모가 크죠.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머스크는 트럼프로 완전하게 좀 노선을 잡으면서 이것 때문에 또 테슬라 주가가 요즘에 잘 올라가는 게 있지 않을까. 지금 뭔가 이제 트럼프 쪽이 뭔가 유리해 보이긴 하죠. 토론에서 완전하게 지금
거의 뭐 참패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기사 헤드라인들 보면은 네. 뭐 트럼프 당선 시 뭐 2차 전지 기업 충격 온다. 우리가 사실 그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론적이잖아요. 그쵸. 이런 헤드라인 같은 네, 게. 이런 거 보면 충격이 없을 수도 있다. 네. 누가 돼도 뭐 방산주 약진이 지속되고 가상화폐는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너무 깊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오히려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거. 실제로 지난주에 그 태양광 종목들이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 블랙록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뻔하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진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동향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가장 우선시 눈여겨보고 있는 게 저 위에 쪽 북한. 지금 대북주가 거의 4년 가까이 죽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아무래도 걔네들이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어차피 뭐 에너지야 2차 전지야 이런 것도 워낙에 많이 우리가 얘기가 접해왔던 나왔었어요. 거고 트럼프 하면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대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바이든한테는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립되는 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에 특화되어 있는 테마라고 해갖고 그 대북을 조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건 북한에 뭔가 이제 트럼프가 됐어. 그러면 이제 또 국방백이 또 나오잖아요. 네. 또 한국에 네. 잘 사는 놈들이 뭐 주한미 호재를 시키고 주한미 퇴소시킨다. 라고 하면 이제 북한이 호시탐탐 뭐 노린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이성적인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냥 다 떠나서 그냥 주식시장만 딱 놓고 보면 일신석재가 움직이는 게 뭔가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거든요. 일신석재, 그 왜 움직이지? 일신석재 최대 주주가 이제 통일교예요. 통일교죠. 네. 근데 트럼프가 통일교 가서 한 20분인가 몇 분 연설하고 30분 연설하고 몇십억 받아갔거든요. 네. 통일교가 그 미국의 그 언론사도 하나 가지고 있을걸요?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긴 했는데 너무 뜬금없다. 약간 사정 과정. 네, 그쵸. 네. 그리고 트럼프 쪽에 뭔가 지원 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트럼프 이제 관련주, 뭐 대장주, 그쵸.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아무래도 나중에는 더 네. 크게 강하게 움직일 수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트럼프가 된다고 해가지고 뭔가 그 남북 관계가 뭐 예전처럼 그렇게 자극적일까? 왜냐면은 뭐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 중에 정장 입고 JSA 간 사람이 트럼프가 최초라고 했었으니까 대북주 느낌보다는 뭔가 그냥 그 지역적으로 엮여있는 그냥 개별주 성향이죠 사실. 그리고 뭐 확실히 바이오도 트럼프의 대표적인 또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 종목이고 또 요즘에 호재가 많아요. 비만 치료제가 지금 난리가 그쵸. 나고 있어. 요즘 펩트론이 결국에는 또 고가를 뚫었고 펩트론이 어쨌든 간에 대장급으로 움직이는데 이걸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머크사의 이제 암 쪽은 알테오젠 그리고 비만 일라이릴리나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펩트론 이렇게 보시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어쨌든 펩트론이 엄청 가시적인 결과를 놓고 있진 않아요. 근데 알테오젠처럼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건 펩트론이 수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삼천당제약도 지금 비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한미약품은 최근에 이제 또 그 경영권 이슈가 붙어가지고 근데 예전반치 움직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인벤티지 랩이랑 펩트론 정도 비만 쪽에서는 그 두 개가 가장 좀 움직임이 강하다. 결국 이 비만 주사제의 포인트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사를 예를 들어서 100cc를 맞아요. 그럼 딱 맞으면은 그 100cc가 온몸에 흡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흡수될 수 있는 용량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 주사 지속형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 똑같은 양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넣었을 때 효율이 좋냐. 효율적으로 넣는 네,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코스닥이 너무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을 끌어올려 주려면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 두 개를 가지고 올려주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암만 올려도 안 올라가요. 네, 안 올라가요 코스닥은. 근데 결국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암만 뭐 2차 전지가 안 좋고 바이오가 뭐 맨날 우리나라 뭐 K 바이오니 뭐니 해도 결국 지난주 시장 끌었던 거 HLB. 네, 그렇죠.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네. 그리고 주 막판에 이제 알테오젠도 반등을 또 보여줬고 알테오젠도 또 이제 이슈가 또 나왔죠. 네. 장 끝나고 나왔더라고요. 네. 바이오 쪽은 어쨌든 이슈가 계속적으로 또 나와주고 코스닥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좋든 싫든 어쨌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